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들 세력이 합하면 192석 정도 되죠. 민주당이 175석인데. 자, 이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아마 이래가지고 여기에 취한 나머지 완전히 그 무도하고 불법적인 이런 거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들 세력에 의해서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만큼 이제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 검찰도 앞으로 완전히 그 힘을 빼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형벌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거 공갈 협박을 하는 듯한 이런 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나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뭐 그런 정도까지 이 지금 사법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형량을 받아도, 처벌을 받아도 이재명이가 나중에 3년 뒤에 대통령 되면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그 대단한 착각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이런 그 짓거리들을 곳곳에서 이재명, 조국 이들 세력들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가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될 것이다, 결국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3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려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황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한다, 이런 그 글을 올린 것입니다. 완전히 꿈깨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자들,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로 드글드글한데,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이번에 국회 상당수가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판사, 법관, 그다음에 법원, 이 검찰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이러면서 뭐 지금 마구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희도 요새 뭐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긴 직후에 열린 재판에서 완전히 그 하나무인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그 행태를 저질렀어요. 이제 법정에서 이들이 이제 이 김용희가 자신을 찾아오는 그 변호사하고 주고받는 그 내용이 이제 녹취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그것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주거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항소심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항소심의 재판장이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신 입장이 뭐냐 얘기해봐라. 아마 판사도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게 김용희가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화났다, 판사에 대해서 엉터리로 판결한 판사, 그다음에 자신이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다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이날 재판장에서 재판장한테 박박 대들면서 오히려 자기 변호인보다 이 김용희가 더 먼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에 대해서 비난은 물론이고 그 재판장에서 그 판사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고 묻고 캐고 완전히 판사와 피고인이 바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누가 판사고 누가 검사고 누가 피고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재판부도 검사도 완전히 발 아래 있는 듯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취하고 있고, 자기에게 어떤 형이 나와도 이재명이가 3년 뒤에 대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사면 복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날 그 재판장이 피고인의 그런 식의 행태는 전혀 그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잘 생각해라, 별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면서 경고를 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도 아주 그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특히 이 사법부라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법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수하 세력들도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수십 명이 요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한민국 사법 질서 전체를 갖다가 지금 위협하려고 하는, 무시하는, 바라에 두는, 깔아뭉개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도처에서 총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법관 사법부 내에서 지금 그 이재명, 조국
그들 따르는 세력들이 수십 명이 지금 저 감옥에 가 있어요. 세력들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는 현실, 재판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이거 황당한 태도, 오만 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아마 법관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유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형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보니까 이 김용희가 이제 2심에서 핵심적인 그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알리바이를 그 조작한 게 있죠. 보니까 검찰이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아가지고 김용희나 김용 측근들, 그다음에 재판장에 나와서 거짓으로 가짜 알리바이를 댔다가 들통나서 처벌받은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된 자도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법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뭐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라면서 역시 뻔뻔하게 반성하지 않는 이런 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도 본인에게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화영도 말이죠. 완전히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이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보면 황당합니다. 마지막 변론 때 이화영이 보인 태도를 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그 검찰청 내 한 건물에서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들이 어떤 그 술자리를 했다. 거기서 무슨 회덮밥을 먹고 술 파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모든 걸 몰아가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회유당했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검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창고에서 술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나 방영철이나 누구도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계도관이 다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한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화영도 이재명을 향해서, 자, 이재명 대표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 검찰하고 싸우고 있고 재판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면 나를 꺼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그 계산하에서 지금 뭐 완전히 오만방자하고 이런 행태, 자신들이 모든 거 위에 있다. 법도 검찰도 자신들 발 아래에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수중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뭐 완전히 거짓말을 갖다가 천연덕스럽게 하고, 참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대한민국의 시대의 범죄자들이 배지를 달고 권력을 쥐고 이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다시 또 이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아주 위협할 수 있는, 법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이 이재명과 조국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그 버젓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 체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0석이 안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현재 죄를 갖다가 없었던 걸로 하고,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길을 쓰고 발악을 하고 있고 사실상 공작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갖가지 뭐 특검이니 뭐니 해서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그 박근혜 정부 말기처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거리에서, 또 재판정에서, 검찰에서 마구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런 행동은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들의 강한 지금 분노를 가면 갈수록 자아내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자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사회의 암적인 자들이다. 이런 판사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심지어는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 중에 하나죠. 김동화. 요번에 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자도 본 말이죠. 이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을 통제해야 된다.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고 헌법 정신인데, 이 정치가 사법부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지금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통제하겠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그런 거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마라. 라면서 지금 이번에 이 총선 승리 이걸 기화로 해서 마구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해선 안 되는 헌법을 갖다 파기하는 이런 발언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뻔뻔스럽게 범죄의 어떤 수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이 조직에 수괴가 돼 있다 보니까 이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서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점점 이제 재판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조국은 이제 30만 남았고 이재명도 여러 가지 혐의 중에 1심이 곧 나올 것이 이제 중요한 게 2건이나 있죠.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그 수계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대선 승리 요걸 가지고 완전히 이 판을 바꾸겠다. 이런 지금 일종의 공작성 발악을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기본의 이 체제, 법치 체제, 이 정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희박하고 오히려 판사들의 분노만 더 자아내고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